보수단체 실무자들의 문제점. 보수단체 실무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애국단체 활동이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보수단체에서 여러 현안과 이슈를 둘러싸고 각종 시위와 집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정치 상황 변동과 국민적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애국단체에서는 목소리를 내어왔고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참여와 문제 제기도 많았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제야 애국단체들의 활동에 수렴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국민적 에너지가 실질적인 힘으로 승화 또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보수단체 실무자들의 문제점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살펴보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첫째, 보수단체 실무자들의 안목의 문제입니다. 등산이나 산봉우리를 예로 들어서 말하자면 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서 그들의 시야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시야를, 중간에 위치한 사람은 중간 정도의 시야를,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야 높이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해결책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산 아래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서 보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 점치 그림을 보고 전체 전략을 짤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비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능력에 따라 다른 전략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마당에 같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시야에서 큰 전략을 짜고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수단체 원로들의 경우에는 공직이나 기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많은 세월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큰 시야가 있습니다만 보수단체 실무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그렇다고 원로들의 견해가 항상 맞다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실무자들이 애국단체 활동에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패가 거듭되는 것입니다. 둘째, 보수단체 실무자들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보수단체 실무자들은 그 위치에 자리잡기까지 다른 직종이나 직역에 비해서 까다로운 검증 과정이 비교적 대폭 없는 편입니다. 공직 사회나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되거나 전문 자격 시험을 위해 몇 년 이상씩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수단체 실무자 지위라는 것은 그 어떤 공식적인 시험을 거쳐서 가는 자리도 아니고 몇 년 이상씩의 교육이나 수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인간관계가 계기가 되어서 또는 어떤 시류에서 파생된 어떤 인연이 계기가 되어서 보수단체 실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격도와 실력배의 양이 치열한 고민과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실무자들의 인격과 태도,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부족한 점들이 한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애국단체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국단체들이 몇 년에 걸쳐 노력하고 투쟁해오고 있지만 그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 실무자들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수단체 실무자들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실무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대표급 인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보수단체 실무자들이 오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애국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애국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애국 세력을 이간질하고 방해하려는 프락치도 있을 것이고 말로는 전향했다고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애국 세력이 진로의 방해물이 되고 방향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애국 진영에 침투한 세력이 있을 것이고 의도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방해물로 작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수단체 실무자들의 정체성 문제는 되짚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답답함과 분노를 느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아가 소리를 외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소리와 염원은 실질적인 어떠한 활동과 연결되어야 그 의미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외계물인 애국단체 실무자들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거나 아예 속임수를 통해서 그 배를 핑계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류들이 활개를 쳐왔습니다.
보수단체 실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의미 있는 애국의 결과물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바닥에 인적 상황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택시를 타고 종로를 가자고 운전수에게 말했는데 운전수가 자기 이익과 욕심에 따라 딴 마음을 먹고 여의도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런 문제 있는 운전수를 교체하지 않고서는 애국 진영은 목표 방향으로 결코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모사꾼, 혁잡꾼, 프라치, 일간책, 사기꾼들을 데리고 그 무슨 애국 운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악질 인사들을 데리고 그 무슨 애국운동이니 우파 세력이니 보수단체 활동이니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비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심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통탄할 지경입니다.